네, 한 번 더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12년 당시에 최고의 유망주라고 불렸던 선수들이 그 명성에 맞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2012년엔 특급 유망주를 뽑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선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을 최대한 추려서 준비를 했고, 웬만하면 당시 빅클럽에서 뛰고 있지 않았던 선수들을 위주로 선정해봤습니다. 2012년에 주목받았던 유망주를 뽑는다. 만약 2012년 당시 17살에서 19살의 나이인 선수가 한 팀의 주축급으로 활약하고 있다면 주목받는 유망주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 등장할 선수는 1992년부터 1994년 출생 선수들이 많이 나올 예정. 우선 첫 번째로 선정한 2012년 당시 특급 유망주는 11-12 시즌 아르헨티나 2부 리그 팀이었던 인스티투토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선수. 그 1군 데뷔 시즌에 총 40경기에 출장해서 17골을 넣었던 유망주, 당시 18살의 어린 선수였던 파울로 디발라입니다. 물론 2부 리그에서 기회 좀 받고 있는 흔한 유망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데뷔 시즌에 17골이나 넣는 건 확실히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고, 이 잠재력의 씨가 보이던 디발라를 2012년 이탈리아의 팔레르모가 영입하면서 디발라는 순식간에 빅리그까지 진출하게 되죠. 심지어 20살도 되지 않은 선수가 12-13 시즌 세리에 무대에서도 총 27경기 3골, 로테이션이 아닌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고, 물론 12-13 시즌 팀은 강등을 당했지만 그 다음 시즌은 시즌 30경기 5골 6도움, 이탈리아 리그의 주목받는 유망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디발라는 14-15 시즌 다시 승격한 팔레르모에서 35경기 13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만개, 이후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세리에 무대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게 되고, 2012년 당시 본인이 왜 주목을 받았는지를 증명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무대에서 그래도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던 피오렌티나는 0910 시즌 리그 11위, 1012 시즌 리그 9위, 두 번의 시즌 동안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던 팀이었죠. 그런데 피오렌티나는 이어진 11-12 시즌엔 리그가 11라운드까지 진행되는 동안 리그 12위, 더 불안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고, 결국 당시 감독직을 맡고 있던 시니샤 미하일로비치를 경질하고 델리오 로시 감독을 선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감독이 바뀌면서 뒤숭숭해진 피오렌티나에는 그 틈을 타 팀의 주축으로 발돋움하게 된 유망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2012년 당시 18살에 불과했던 센터백 유망주 마티아 나스타시치였죠. 나스타시치는 11-12 시즌 감독이 바뀌기 전까지는 벤치 멤버에 불과했지만, 감독이 바뀐 이후부터 피오렌티나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게 되고, 어린 나이임에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11-12 시즌 총 27경기에 출전, 이탈리아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센터백 중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타시치는 그 잠재력을 인정받아 2012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 당시 시티에는 고정적인 주전 뱅상 콤파니가 있었고, 그 짝으로 콜로뚜레와 졸리온 레스콧이 있었지만, 이 두 선수의 자리를 밀어내고 19살의 나스타시치가 시티의 주전으로 뛰게 됩니다. 그 결과 나스타시치는 12-13 시즌 맨시티 소속으로 총 30경기에 출전, 12-13 시즌 맨시티 올해의 유망주에 선정될 정도였고,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다 보니 2012년 가장 핫한 유망주 중 한 명으로 뽑히기엔 무리가 없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유망주가 대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 12-13 시즌까지만 해도 팀 내 최고의 유망주였지만, 나스타시치는 그 다음 13-14 시즌부터 잦은 부상을 겪으면서 자리를 잃는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결국 나스타시치는 2015년 독일 샬케로 이적, 샬케에서 7시즌을 보내고 피오렌티나 리턴, 이후 마요르카, 레가네스 등 여러 클럽들을 돌아다녔지만 2012년 당시 기대받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커리어 후반을 보내게 됩니다. 11-12 시즌 이탈리아 2부 리그에 속해 있던 페스카라에는 구단 역사상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유망주 한 명이 성장하고 있었죠. 앞서 디발라도 그렇지만 유망주가 2부 리그에서 활약해봤자 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 19살에 불과했던 유망주는 11-12 시즌 총 32경기에 출전해서 7도움을 기록, 페스카라가 1부 리그로 승격하는데 핵심으로 활약했고, 2012년 세리에 B 올해의 선수에까지 선정되게 되죠. 이거 아무리 2부 리그라고 해도 19살의 선수가 올해의 유망주도 아닌 올해의 선수를 수상. 그 주인공이 바로 이탈리아의 신성 마르코 베라티였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당시 페스카라에는 베라티 말고도 치로 임모빌레, 로렌초 인시네가 함께하고 있던 2부에서는 생각보다 강팀이었죠.
그리고 2부 팀이긴 했지만 11-12 시즌 베라티의 맹활약은 다른 구단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고 결국 2012년 베라티는 PSG로 이적.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이 빠르고 창의적인 탈압박의 태클 능력까지 겸비한 베라티는 PSG에서도 주전 자리를 잡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이후 PSG에서만 11시즌을 소화, PSG의 대체 불가능한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PSG 역대 최다 출장 3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정도면 베라티는 2012년 자신이 주목받았던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커리어로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 2012년이라고 한다면 7시즌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며 해축 팬들을 설레게 했던 박지성이 맨유를 떠났던 시즌으로도 기억되지만 이 2012년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해이기도 하죠. 바로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던 손흥민이 팀의 주축으로 뛰기 시작했던 것이 11-12 시즌부터였습니다. 그전 10-12 시즌 함부르크에서 1군 무대에 데뷔, 손흥민은 리그 데뷔전에서부터 득점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팬들을 설레게 하기 시작했고 11-12 시즌 함부르크에서 30경기 5골 1도움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팀에 정착하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 선수라 더 관심이 갔던 것도 있긴 하지만 레전드 공격수인 루드 판니스텔루이가 손흥민의 잠재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을 보면 손흥민이 단순한 유망주였던 것만도 아니었죠. 그리고 손흥민은 그 다음 12-13 시즌은 함부르크에서 완전히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시즌 34경기 12골 2도움을 기록. 당시 이제 막 20살이 된 선수였지만 손흥민은 분데스리가라는 빅리그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결국 2013년은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되고 이후 토트넘에서의 커리어까지 우리나라 팬들의 새벽을 설레게 해주는 선수가 2012년 함부르크에서 무럭무럭 성장 중에 있었습니다. 11-12 시즌 당시 고작 17살에 불과했던 어린 선수가 한 팀의 주전으로 뛰면서 33경기 7골 5도움을 기록. 물론 그 팀이 세르비아 리그의 파르티잔으로 빅리그의 팀은 아니었지만 11-12 시즌 파르티잔은 그 유망주와 함께 리그 우승. 그 유망주는 2011 파르티잔 올해의 선수, 11-12 시즌 리그 올해의 팀에까지 선정됐다면 당시 기준으론 특급 유망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주인공은 바로 세르비아의 유망주 윙어였던 라자르 마르코비치입니다. 아마도 리버풀에서 클럽 커리어를 보낸 것으로 축구 팬들에게 기억될 이 마르코비치는 파르티잔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유망주로 앞서 11-12 시즌 활약에 이어 12-13 시즌엔 31경기 7골 10도움, 2시즌 연속으로 파르티잔에서 리그 우승을 함께한 후 벤피카로 이적하면서 더 큰 무대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벤피카로 합류했을 당시에도 20살이 되지 않았던 유망주. 다만 마르코비치는 이 벤피카 시절까지가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던 시기로 남게 됐죠. 벤피카 이후 리버풀로 합류하게 된 마르코비치였지만 리버풀에선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후엔 여러 팀으로 임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됐고 현재 마르코비치는 키프로스 리그에서 커리어를 보내고 있죠. 물론 빅리그에서 커리어를 보내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마르코비치는 2012년 당시 주목받았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커리어를 보내게 됐습니다. 2012년 당시 주목받던 유망주 골키퍼 중에는 첼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를 떠나 단숨에 아틀레티코의 핵심 골키퍼로 부상했던 티보 쿠르투아가 있었는데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이 쿠르투아도 충분히 선정할 법하지만 원소속팀인 첼시가 빅클럽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쿠르투아 말고 다른 선수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쿠르투아와 마찬가지로 11-12 시즌 19살에 불과한 유망주였지만 분데스리가 메넨글라드바흐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던 마르크 안드레 테어슈테겐입니다. 사실 골키퍼 자리는 어린 유망주가 주전을 차지하기엔 어려운 포지션이죠. 팀마다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는 단 한 명뿐이고 워낙 안정감이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야 주전 골키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 안정감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주전으로 뛰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테오슈테겐은 11-12 시즌이 주전 골키퍼로 뛴 첫 시즌이었는데 그 첫 시즌부터 팀의 모든 경기에 출전, 골키퍼로는 안정적인 발밑과 세이브 능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10-12 시즌 리그 16위에 불과했던 메넨글라드바흐가 11-12 시즌 리그 4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성과를 올리는데 주역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당시 메넨글라드바흐는 10-12 시즌 65실점으로 리그 최다 실점 2위였는데 테오슈테겐이 주전으로 뛴 11-12 시즌은 리그 24실점, 최소 실점 2위라는 완전히 달라진 팀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죠. 물론 그 실점 기록이 테오슈테겐만의 성과는 아니겠지만 테오슈테겐은 2012년 키커가 선정한 올해의 골키퍼에 선정되면서 특급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오슈테겐은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쭉 핵심으로 활약하다가 2014년 바르셀로나로 이적, 2012년 당시의 기대에 걸맞은 성장을 보여줬다고는 할 수 있겠네요.
1012 시즌 크로아티아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나이가 고작 16살. 당시 크로아티아 리그 최연소 데뷔 기록과 최연소 득점 기록을 모두 깨버렸던 유망주 마테오 코바치치를 6번째로 선정했습니다. 물론 1012 시즌 16살의 유망주가 그리 많은 경기를 뛸 순 없었지만 코바치치는 그 다음 11-12 시즌부터 주전으로 발돋움하며 44경기 6골 7도움을 기록. 커리어 초반엔 공격형 미드필더와 좌우 측면까지 소화해준 선수로 11-12 시즌 디나모 자그레브가 리그 우승과 컵대회 우승, 더블을 기록하는데 주축으로 활약하게 되죠. 아무리 유럽의 빅리그가 아니더라도 17살의 선수가 팀의 주축으로 뛰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고, 코바치치는 2011년 크로아티아 올해의 유망주에 선정되며 당시 주목받는 유망주 중 한 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12-13 시즌도 코바치치가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자 코바치치는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결국 12-13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인터밀란으로 이적하며 빅리그 커리어도 시작하게 되죠. 물론 12-13 시즌 인터밀란이 리그 9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긴 하지만 코바치치는 인터밀란에서도 첫 시즌부터 주전으로 활약, 이후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현재 맨체스터 시티까지 굵직한 팀들에서 커리어를 보내면서 이만하면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특급 유망주 하면 브라질 리그에서 찾는 것이 빠르다고 할 수 있죠. 워낙 화려하고 뛰어난 개인 역량을 지닌 선수가 많기 때문에 브라질 리그의 유망주들을 많은 유럽 팀들이 지켜본다고 할 수 있고, 이미 지난번 2010년 최고의 유망주 편에서 언급드린 네이마르가 그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네이마르만큼은 아니지만 네이마르와 비슷한 시기에 브라질에서 큰 주목을 받던 특급 유망주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뛰고 있던 유망주 윙어 루카스 모우라였죠. 2010년 상파울루에서 17살에 1군으로 데뷔하면서 네이마르와 함께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과시하며 브라질 최고의 유망주로 성장한 선수. 모우라는 2010 시즌 25경기 4골 4도움, 2011 시즌 43경기 13골 8도움, 2012 시즌엔 무려 59경기에 출전해 16골 16도움. 모우라는 20살이 되기 이전에 이미 브라질 리그를 대표하는 윙어로 성장하게 되죠. 거기에 브라질 성인 대표팀으로도 2011년 데뷔전을 치르면서 모우라는 2012년 당시 특급 유망주라고 불릴 커리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이마르도 그렇고 이런 유망주를 유럽 빅클럽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었고, 결국 모우라는 2013년 브라질을 떠나 프랑스 PSG로 이적. 물론 이후 커리어를 본다면 함께 주목받았던 네이마르보다는 임팩트 면에서 부족한 성장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모우라는 네이마르에 부럽지 않을 인생 경기 하나는 제대로 만든 선수기도 하죠. 추가로 모우라가 2012년 상파울루에서 특급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을 당시 상파울루에는 이 영상에 선정하기 충분한 또 한 명의 유망주가 성장 중이었으니 바로 카세미르였습니다. 1012 시즌 분데스리가 샬케에서 1군으로 데뷔했을 당시 나이가 17살. 샬케 역사상 최연소 데뷔 기록과 분데스리가 역대 4번째로 어린 데뷔 기록을 갖게 된 선수 율리안 드락슬러도 특급 유망주로 유명했던 선수였죠. 드락슬러는 그 데뷔 시즌부터 24경기 3골 1도움. 유망주답게 첫 시즌은 로테이션으로 시작했지만 빅리그에서 드락슬러가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드락슬러는 그 다음 11-12 시즌부터 곧바로 샬케의 주전으로 뛰기 시작. 11-12 시즌 46경기나 출전하면서 5골 9도움을 기록하며 특급 유망주로 평가받게 되고, 프리츠발터 메달이라고 불리는 독일 유소년에게 수여하는 유망주상을 드락슬러가 2011년에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2012년 당시 드락슬러는 유망주 정도가 아니라 샬케의 에이스라고 해도 무방한 선수였는데, 그걸 증명하듯 12-13 시즌엔 샬케에서 39경기에 출전해 13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드락슬러는 막강한 파괴력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샬케 시절이 드락슬러의 커리어에서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죠. 물론 2015년 샬케를 떠나 합류했던 볼프스부르크, 2017년 이적했던 PSG 시절에도 활약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커리어 내내 부상이 너무 많아서 꾸준함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샬케 시절 받았던 기대만큼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그해에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를 뽑는 골든보이상을 2012년에 받았다면 그 선수가 2012년 최고의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선정한 2012년 최고의 유망주는 스페인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스코를 선정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2012년 골든보이 수상자에 빛나는 스페인의 특급 유망주였던 이스코는 1012 시즌 발렌시아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데뷔 첫 시즌은 유망주라서 그리 많은 경기를 뛰지 않았고, 그 다음 시즌 말라가로 이적하면서부터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하죠. 당시 일명 말락티코라고 불렸던,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선수들을 쓸어담고 있던 말라가가 이 발렌시아의 이스코를 영입.
그런데 이 19살의 유망주는 11-12 시즌 이적 첫 시즌부터 팀의 붙박이 주전으로 출전하면서 35경기 5골 4도움, 그 다음 12-13 시즌엔 47경기 12골 6도움, 유망주를 넘어서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코는 2012년 가장 뛰어난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골든보이를 수상. 거기에 말라가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이스코는 2013년 레알 마드리드로까지 이적하게 되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21-22 시즌까지 총 9시즌을 함께하게 되죠. 수비를 흔들어줄 수 있는 뛰어난 테크닉과 언제든 전방으로 양질의 패스를 찔러 넣어줄 수 있는 패싱 능력을 지닌 선수. 물론 다소 기복이 있다는 단점도 있긴 했지만 확실히 볼을 잡으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임에는 분명했고, 이스코 역시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수많은 트로피를 함께 했기 때문에 2012년 받았던 기대만큼의 성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2012년 당시에 가장 주목받았던 유망주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빅클럽 선수들을 웬만하면 제외해서 그렇지 당시 아틀레티코에서 임대 신화를 쓰고 있던 티보 쿠르투아,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했었던 유망주 라파엘 바란, 마찬가지로 레알 마드리드의 샛별이었던 다니 카르발 등 이 영상 주제에 충분히 선정될 만한 선수가 많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작한 2010년 당시 유망주들과 조금 겹쳐서 그런지 네이마르나 에덴 하자르와 같은 선수들도 있었으니 90년대 초반 출생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선수들이 많긴 많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